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제 취향에 맞진 않습니다만 저희 참모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권합니다. 지자랑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3박자를 갖추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심될 것인가.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를 가장 충실하게 이해하고 체화된 사람이다. 세 번째는 국정 경험 그리고 검증된 유능함. 어떤 문제든지 맡겨주시면 안심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왜 이낙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이고, 우리 외교안보상으로는 4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할 줄 안다 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지요. 그리고 제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일 겁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위 후보와의 격차, 조금 초조함은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의 조사를 보면 1대1 가상 대결에서 오히려 제가 경쟁력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각자의 진면목을 보시고 국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판단해 주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사면 발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다시 또 입장을 표명 한번 하시기도 하셨어요. 조금 오히려 그 입장을 더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국민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 자료가 되는 것이죠. 야권 후보로 좀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도 몇 번의 조정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선거하라. 기본소득에 비해서 좀 국민들이 네이밍만 들었을 때 좀 이해도가 조금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에 대한 처방도 복잡한 건 당연한 겁니다. 신복지는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것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는 건 어렵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복지 정책을 인정하면서 그 빈칸을 채워넣고 부족한 것은 더 쌓아 올리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2배 이상 내야 된다, 이런 지적하셨어요. 근데 사실 신복지로 가더라도 증세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죠. 금년 들어서 5월까지 30조 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어요. 경제 회복 때문이죠. 세율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특히 토지를 통해서 지나친 소득을 얻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늘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붙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을 독하게 한다고 해서 세지는 것은 아니죠. 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적절치 않죠.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파급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청년들, 특히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불만이 많이 누적이 돼 있고요. 또 그분들이 의견이 표출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잘할 거라고 보세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남의 분노, 좀 어디에서 가장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보십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취직도 만만치가 않다. 또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저금을 얼마나 몇 년 동안 하면 집이 생긴다는 계산이 서질 않는다 하는 좌절감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규칙이라도 모두 지키게 해달라. 그것이 공정에 대한 요구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해달라. 그게 정의에 대한 갈망이겠죠.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인사에서 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일 큰 것은 그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어떤 검증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인재 풀의 부족의 문제가 더 클까요?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검증이나 또 세상의 문제 제기가 꼭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다른 불만과 섞어져서 네. 세게 나타나곤 하지요. 스텝을 조절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새 지도부에서는 숨고르기라고 봐야 될까요? 건국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 6대 범죄 이외의 수사권은 죄다 경찰로 넘겼고, 그런 제도가 시행된 것이 금년 1월 1일입니다. 네. 시행돼서 이제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또 고치자고 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네. 그런 점을 당내에서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네. 요즘 책도 나오고 했지만 네. 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양면이 있죠. 하나는 분명히 청년들께 상처나 실망을 드린 점, 설령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가족이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잘못에 비례할 만큼의 처벌이나 그런 처우를 받았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닌가, 검찰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다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당내에서 지금 이제 이 후보랑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후보 한 명만 좀 꼽아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선거가 그렇게 막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피를 말리는 작업이죠. 그럼 노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후보랑은 좀 정책적으로 그래도 한번 경쟁해 볼만하지 않느냐라고 꼽힐 만한 분이 계실까요? 지금까지 야권 후보 중에 정책을 말씀하신 분이 별로 안 보여요.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철학은 다르지만 네네. 그런 분과 정책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우파적 경제 학자 출신이신데요. 그런 분과 토론을 하면 저도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출마 얘기 이제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 운영 앞에 좀 더 겸손했으면 좋으련만, 평생을 검사만 하신 분 또는 평생을 판사하시다가 감사원장이 되신 분, 국가 운영이 그런 경험만으로 충분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윤석열 전 총장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네. 한마디 평가를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를, 사회를,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얼핏 든 생각이 노파심입니다. 우리 속담에 망치에게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망치는 항상 못을 때려야 되니까요. 검사에게는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까 하는 우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네. 기자분 배려하시려면 얼굴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고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편했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네, 편했어요. 네, 뭐 모든 게 다, 모든 질문이 편한 건 아니었고. 네. 특별 말씀 못 하신 거 있으실까요? 뭐 좀 이건 말을 너무 많이 했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